네, 안녕하세요.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엔케임 같이 한번 또 분석을 해볼 거고요. 우선 오늘 주가는 13만 9,600원으로 마이너스 1% 가까운 약간의 좀 조정으로 마무리가 됐고, 이제 최근에 바닥 찍고 나서 저가 매수세 들어오면서 반등으로 마감했고, 그 다음 하루 도지 캔들 나오고 어제 반등했고, 그 다음 오늘도 도지 캔들 나오면서 이전이랑 비슷한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반등 나오는 거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우선 엔캠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바닥자리 있잖아요. 최소한의 바닥자리 여기 15만원대, 여기까지는 그냥 회복을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애초에 내려갔던 이유도 종목에 대한 악재가 나오면서 내려갔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박스권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가 횡보를 하면서, 그 다음 이제 전환사채 청약하고 납입하고 기관들이 최종적으로 엑시트를 하기까지 대략 한 2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우리가 매매 전략 잘 세우고 대응하면 됩니다. 자, 오늘도 이거랑 관련된 내용들 제가 쭉 정리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영상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아직도 안 눌렀으면 여러분들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오늘 시장의 분위기 간단하게만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등락을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0.4% 강보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반반이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4% 밀렸기 때문에 하락 비율이 조금 더 높았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수급을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싹 다 팔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만 기관이 조금 들어왔네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 원달러 환율 이거 1350원까지 안 내려가면 수급 안 들어올 겁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혹시나 이제 방송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환율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자, 우선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대한민국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이 환차손이라는 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매수를 안 하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정리합니다. 이 환차손은요,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원래는 1달러를 1000원으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직접 투자하기 위해서 1달러를 1000원으로 환전을 합니다. 자, 그럼 외국인들은 지금 1000원 들고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환율이 2000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두 달 뒤에는 1달러 갖고 2000원을 환전을 할 수가 있고, 2000원이 있어야만 1달러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어때요? 이미 1000원 들고 있잖아요, 환전을 해서. 근데 나중 가서 내가 다시 이 1000원 갖고 투자를 했던, 그냥 들고 있던 다시 달러로 바꾸려니까 이미 2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0.5달러밖에 환전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50% 손해가 발생을 해요. 어떤 개념인지 대충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원래 1300원 초반대는요, 외국인들이 이제 국장에 수급도 많이 넣고 매수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미 지금 환율 어때요? 1400원 근처까지 올라왔죠. 한 80원, 90원이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수익을 봐도 이걸 다시 달러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미 환차손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계속 갖다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환율이 진정되기 전까지 국내 증시가 기가 막히게 올라가고 다이나믹하게 반등하고 이런 모습은 나오지 않는다. 근데 환율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정부가 지금 한참 이제 행정부 같은 거 구성하고 있는 단계고, 본격적으로 임기가 시작이 안 됐잖아요. 이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한마디로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증시만 딱 놓고 보면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 안 좋아요. 근데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달러 강세 때문에 그런 거고, 달러 강세 이유는 트럼프 때문에 그런 거고, 트럼프 2기의 정부 구성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 지난 2016년도 트럼프 당선됐을 때 1기 때랑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냥. 근데 이거는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환율이 왜 올라가지? 이게 올라가면 증시에 왜 안 좋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간단하게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엔캠이 이 박스권 안에 들어와서 횡보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기관들이 얘네들이 엑시트 전략을 취할 거다.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번 전환사채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놓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마 이제 제 방송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뭐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매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조금만 답답하시더라도 잘 따라와 주시고요. 자 우선 엔캠 공시를 보면서 추가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정정 공시 같은 건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14회차 같은 경우도 일정 변경에 따른 전환 청구 기간 딜레이, 사채 만기의 딜레이, 청약의 납입의 딜레이, 뭐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야 될 건 전환 사채가 이번에 공모 방식으로 나왔다는 거, 이걸 봐야 돼요. 자 10월 14일자 공시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엔캠이 전환 사채권 발행 결정을 했고 지난 11회차, 13회차에 이어서 14회차 10입니다. 근데 이번엔 종류가 뭐냐면 공모 방식이죠. 지난 12회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떤 방식이었냐면 여기 나와 있죠. 앞에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은 다 똑같아요. 대부분의 전환사채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차이점은 바로 사모 방식이냐 아니면 공모 방식이냐, 각각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사모 같은 경우는 자 50인 미만의 특정한 단체, 이거를 전부 다 사모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모펀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12회차도 그렇고 뭐 11회차도 그렇고 그 다음에 13회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면은 죄다 사모 방식이에요. 특정한 사모한테 돈을 빌리면서 이 전환사채 발행을 해주고, 이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나중에 이제 만기일에 내가 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혹은 그 전에 전환 청구 기간이 왔을 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예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서의 전환사채는 그냥 다 100%예요. 무조건 주식으로 바꿔요. 무조건. 왜냐면 여기 지금 잘 보시면 무보증이란 말이 있죠. 이게 말 그대로 똑같아요. 보증이나 담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돈을 빌려주고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뭐 무기명식 같은 경우는 이름이 없는 거고, 이권부 같은 경우는 내가 이자를 받을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전환사채는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내가 A라는 회사에 300억을 투자했어요. 300억. 회사가 돈이 없대. 돈이 필요하대. 300억을 빌려줬습니다. 하던 사업이 안 됐어요. 회사가 망했어요. 이거 종이 쪼가리 되는 거예요. 종이 쪼가리. 회사에서 돈을 받을 수가 없으면. 그래서 보통은 전환사채를 밥 먹듯이 찍어내는 회사들은요 신용도가 많이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이 없으니까 맨날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 지난 13회차 같은 경우도 만기 이자가 몇 프로냐면 5%예요. 5%. 이거 먹겠다고 몇백억 투자합니까? 절대 안 하죠. 대부분 100% 주식으로 전환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전환사채라는 거는 이 사채라는 워딩 때문에 보통은 여러분들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단기적으로 보면 악재가 맞아요. 왜냐면 빌려준 금액만큼의 주식수가 추가될 수 있으니까. 잠재적인 악재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전환사채가 딱 나오고 나면은 주가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보통 많은 기업들이 선택하는 게 뭐냐면 전환 청구 기간을 조금 넉넉하게 잡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100억 빌려주고 나서 전환 청구 기간이 당장 일주일 뒤야. 일주일 뒤 이만치 물량 풀려봐요. 뭐 전환가액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현재 주가는 이만큼 올라와 있어. 근데 일주일 뒤에 100억이 풀린대. 주가 막 빠지겠죠. 그러니까 보통 전환 청구 기간을 1년으로 잡거든요. 지금 이것도 13회차가 언제 공시가 나왔냐면 작년 7월 5일. 근데 전환 청구 기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1년 뒤에요. 그래서 이제 11회차, 12회차, 13회차 다 똑같아요. 다 사모 방식이고 이미 물량들은 전환 청구가 돼서 시장에서 엑시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와중에 14회차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번 14회차 같은 경우는 사모가 아니고 공모다.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 차이점이 발생을 하는 거죠.
특정한 단체한테 빌리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끔 청약도 하고 납입일도 따로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규모가 25억도 아니고 250억도 아니고 2,500억이요. 저는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 아니 엔캠이 무슨 자신감으로 대체 공모 방식을 택했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봐도 뭐 2차 전지에 대한 업황이 내년부터 좋아진다고 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 솔직히 안 좋잖아요. 뭐 시장의 분위기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시설 자금 공장에다가 2천억 써야 되니까 이거 자금 조달할게. 그냥 떳떳하게 시장에서 공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뭐 지금이 한 2년 전, 뭐 1년 반 전 2차 전지가 막 한참 급등을 하고 있는 시장도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걱정을 하고 계신 게 뭐냐면 얘는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거 발행 결정을 했고 이 자금 조달이 과연 가능할까? 흥행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번 전환사채 대표 주관회사가 어디냐면 여기 있네요. KB증권이거든요. 대표 주관회사 KB증권 나와 있죠. 여기랑 또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대신증권, 이 두 가지 증권사가 이번 전환사채에 대한 대표 주관 회사예요. 근데 얘네가 이번 전환사채 있잖아요, 여러분들. 청약하고 남은 미달분 있죠. 그 물량에 대한 걸 자기들이 100% 인수를 하겠다고 공시에다가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딱 보자마자 제가 느꼈죠. 야, 이거는 증권사 애들이 소스를 들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하지. 왜냐면 전환 청구 기간도 여러분들 언제냐면 2024년 12월 5일이에요. 이건 이제 정정되기 전이라서 아마 최근자 공시 보면은 여기 나와 있네요. 12월 29일로 밀렸습니다. 근데 그래봤자 이제 한 달 남은 거예요, 한 달.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지금 이번 14회차 전환가액이 얼마냐면 204,500원이에요. 204,500원. 그 다음 주가 더 빠져갖고 최저로 조정하더라도 163,600원입니다. 자, 생각을 해볼게요. 대한민국에서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모두 다 여의도 증권가에 몰려있어요. 근데 전환가액이 20만원부터 16만원이야. 근데 남은 미달분에 대한 물량을 KB랑 대신이 전부 다 인수를 하겠대. 얘네가 바보일까요? 아니겠죠. 그쵸? 이거 받아서 한 달 뒤에 주식으로 잘 팔 수 있을 만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번 전환사채에 참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실 얘는 우리가 그날 움직임에 대해선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얘네가 물량을 정리하려면 뭐 지지고볶고 해갖고 주가 끌어올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통 증권사 애들이 IPO 같은 데 참여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때 IPO 참여해서 증권사가 목표하는 수익률이 최소 50%예요. 최소 50%. 그러면 이제 지금 엔캠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이제 전환가액에 대한 정정 공시는 안 나왔지만 그냥 지금 나와 있는 20만 원 기준 했을 때 50% 해보면 30만 원 견적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는 뭐 엔캠이라는 이 회사가 뭐 IRA, 수혜를 받고 내년부터 막 전해액이 막 이런 얘기 안 해요.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아셔야겠지만 엔캠이 지금 글로벌 전해액 시장에서 점유율이 10%가 채 안 됩니다. 뭐 꾸준하게 점유율 같은 경우는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이런 모멘텀 하나만 보고 투자할 만한 기업은 절대 아니에요. 저는 진짜 팩트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엔캠 내가 뭐 3년, 5년, 10년 볼 거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기간 동안 들고 가시면 되고, 나는 그냥 이번에 안전하게 좀 정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30만 원 그냥 보면 돼요. 제가 뭐 이 기업이 앞으로 10배 폭등한다, 20배 폭등한다, 뭐 150만 원 간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3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나온 공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을 때 정황상 증권사가 주식으로 받자마자 손해보는 일은 안 할 거 아닙니까? 뭐 금액이 100억, 200억 작은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땐 2,500억 중에서 절반 정도만 개인들이 공모해도 이거 성공이에요. 그럼 나머지 1,000억대 물량은 결국에는 기관 애들이 다 받아야 되고, 이 중에서 KB증권이랑 대신증권이 계산기 다 두들긴 다음에 정리할 만한 견적이 나오니까 이번 거 참여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제가 이제 좋게 보고 있는 몇몇 2차전지 종목들 제외하고는 2차전지라는 섹터 자체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안 보거든요.
근데 엔캠도 마찬가지예요. 뭐 회사가 적자여도 차라리 매출이 잘 나오면은 뭐 영업이익률을 올려갖고 뭐 크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에도 남아있겠지만 엔캠은 애초에 매출도 안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엔캠 오랫동안 투자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 연도가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때 내가 평단이 뭐 35만 원이던 아니면 뭐 30만 원이던 그냥 올라가게 되면 정리하고 그냥 쳐다보지 마세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증권사가 주고 있는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에겐 올바른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되고 정확한 팩트만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종목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도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제 다른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뭐 엔캠 기사 한 10개 준비를 해가지고 쭉 읽어줍니다. 이 회사가 어떻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엔캠의 점유율은 여러분들 1년에 한 2%, 3% 올라갈까 말까입니다. 이거 이래갖고 언제 북미시장에서 70% 확보합니까? 애초에 글로벌 전해액 시장은요 여러분들 중국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비집고 들어가서 내가 점유율 확대를 하려면 진짜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큼 알만한 사람들은 엔캠을 2차전지 관련주로 안 봐요. 그냥 애초에 대놓고 작전주로 봅니다. 11회차, 12회차, 13회차 전환사채가 딱 이때 나왔어요. 이때. 근데 웃긴 건 여러분들이 이때 있잖아요. 작년 5월부터 7월 대한민국 2차전지 섹터가 최고점일 때요. 최고점. 그냥 2차전지 사업을 하겠다. 뭐 리튬 이런 거 하겠다. 라고만 얘기를 해도 그냥 상한가를 가고 신고가를 달릴 때였어요. 근데 얘는 애초에 그때 2차전지 움직임에 따라간 게 아니고 그냥 바닥에서 전환사채 세력들이 열심히 물량만 매집을 했죠. 그리고 정확하게 1년이 딱 지나서 이 자리에서 온갖 전환 청구 공시가 쏟아지면서 물량들이 정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 전환사채도 똑같다고 봐요. 증권사가 대놓고 보증을 하고 있는 전환사채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굳이 참여하지 않고 그냥 지금 평단가 관리할 수 있으면 최대한 낮춘 다음에 기관 애들 물량이 전환 청구될 때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그래도 정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또 이제 여기까지 잘 봐주셨으니까 따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만 제가 엔캠 관련된 소스 하나만 좀 개인적으로 공유할게요. 우선 제가 준비한 사진 자료 잠깐 보시면, 자,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간담회가 열렸었고 여기에 나왔던 핵심 내용이랑 해석이요. 자, 이게 바로 엔캠이랑 이제 증권사랑 내부적으로 했던 내용들이죠. 이걸 제가 어디서 받았냐면 이제 증권사에선 여러분들 발행 실무를 담당하는 이 PM직이 있는데 저도 자 이쪽 계열에서 오래 있었고 제 주변에 계신 지인분들도 증권사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분한테 제가 엔캠 관련된 내용 뭐 들은 거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물어봐서 따로 받은 내용이고, 여기 위에 날짜 지금 잠깐 안 보이는데 여기 상단 보시면 여러분들 2024년 11월 13일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이고, 이 자료를 보시면요, 왜 대체 KB증권이랑 대신증권이 참여를 했는가 정확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방송에서는 대놓고 말씀 못 드려요. 나중에 또 문제 생기면 진짜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방송에서 대놓고 공개하기는 어렵고 필요하신 주주분들에게만 제가 별도로 좀 드릴게요. 지금 화면 중앙에 제 개인 번호 하나 나와 있는데요. 4253-6578 번호고 이쪽으로 그냥 엔캠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따로 휴대폰에 세팅을 했기 때문에 자료가 들어가실 거고, 또 이제 제가 어제 댓글 보니까 자료 안 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두 가지 확인하세요. 첫 번째는 엔캠이라고 여러분들 딱 두 글자만 보내셔야 돼요. 뭐 엔캠 자료 부탁드립니다. 엔캠 자료 보내주세요. 뭐 자료 감사합니다. 엔캠 이렇게 보내시면 제 휴대폰이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자동으로 자료가 안 들어갑니다. 이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보통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직장인들이에요. 그래서 뭐 저녁에 퇴근하고 뭐 집에 가서 씻고 밥 먹고 좀 뭘 하려고 하면은 보통 9시쯤 되죠. 8시 반 9시.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이때 문자가 막 여러 개 겹치면 가끔 렉이 걸려요. 그래서 가끔 씹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제 한 8시부터 10시 사이에 보냈는데 정확하게 엔캠이라고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안 왔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다시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뭐 자기 전에 늦게라도 한번 확인을 해볼 거니까 어제 보냈는데 못 받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남겨주시고요. 실제로 이제 자료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중요한 내용들 제가 진짜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뭐 시간 남아 돌아가고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다 읽어보는데 30분이면 됩니다. 30분만 투자하신 다음에 내가 지금 손실 보고 있으면 어떻게든 손실 만회해서 정리할 만한 매매 계획 세우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계획도 다 정리해놨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어떤 관점으로 분석을 하고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았었는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엔캠 이때 잡아서 여기서 파는 거예요. 어려울 것 같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이거는 간단하게 예시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차트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형주에도 세력들은 있습니다. 뭐 세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르는 뭐 거창한 뭐 그런 어둠의 흑막 이런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돈을 많이 써서 매집을 하는 주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러한 주체들이 매집을 하고 그 물량을 털고 나가는 게 세력들의 전형적인 작전 수법인데요. 이 매집을 한다는 건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요, 돈을 써서 시장에 풀려있는 주식을 매수를 한다. 자, 그럼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요, 결국에는 거래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다가 크게 빠지는 거, 이것만 잘 분석하시면 세력들의 수법에 당하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거꾸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처음엔 이걸 분석하는 게 많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뭐 시장에서 이리 깨지고 뭐 저리 깨지고 하다가 제가 지표를 몇 개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세력의 매수 신호와 세력의 매도 신호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캔들 아래에 있는 노란 색깔 화살표는 세력의 매수, 그 다음 캔들 위에 나와 있는 이 파란 색깔 화살표는 세력의 매도예요. 여기 매수 신호 나와 있고 여기 매도 신호 있죠. 이 타이밍을 우리가 잡아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삼성전자 저점을 잡았을 때가 언제였냐면 이때거든요, 여러분들. 자,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 마우스 잘 보시고요. 3월 17일 금요일날 작년이었습니다. 세력의 매수 신호가 61,300원에 나와 있죠. 이 저점 자리에 들어가서 지금 최고가까지의 수익률 같은 경우는 약 50% 정도가 되는데요. 저한테 이때 문자 받아가신 분들은 삼성전자로 50% 수익 보셨겠죠. 내가 1,000만원 투자했으면 수익금이 500이에요. 이런 대형주 가지고도. 자, 이때 실제로 제가 보냈던 문자받아 사이트까지 제가 인증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참고로 지금 보시는 화면은 뭐 포토샵 조작 같은 거 전혀 없고요.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오고 화면 우측에 문자받아 보이시죠? 발송일자를 보시면 작년 3월이었고요. 금요일날 61,500원 이하의 목표가 같은 경우는 8만원 드렸고 손절가 잡아드렸고, 그리고 간단하게 종목에 대한 이슈와 대응 전략까지 설명을 드렸죠. 발신번호 여러분들 뭐 남이 보낸 거 아니고 제가 보낸 거 맞습니다. 4253-6578 번호. 제가 이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왜 보여드리고 있냐면 이런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도 제가 만든 지표를 활용해서 매매를 하면은 저점 잡아내고 고점 잡아내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 이미 주가가 다 올라갔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올라가기 전에 미리 급등할 것 같은 전조가 보일 때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반대로 한참 올라가다가 꺾일 것 같은 전조가 보일 때 이때 빠져나오셔야 되고요. 삼성전자도 제가 이렇게 매수 문자 이때 보내드리고 매도 신호를 언제 드렸냐면 이날 드렸거든요. 이날 마우스 보이세요? 제 거 지금 언제였냐면 이번 연도 1월 2일 화요일날. 자, 이때 세력의 매도 신호가 얼마에 나왔어요? 79,600원에 나왔죠. 그리고 제가 매도 신호 같은 경우도 구독자분들에게는 따로 타점을 잡아서 문자를 드렸습니다. 자, 이때 보냈던 문자 전송 내역도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발송일자 일단 이번 연도 1월 2일 자 오전 10시 한 20분쯤 됐었고요. 79,000원 라인에서 세력의 매도 신호가 발생을 했다. 비중 절반 이상 익절하시고 남은 물량만 대응하자. 자, 이렇게 저랑 구독자분들은요, 남들보다 미리 들어가서 완전히 꼭대기에서 매도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어깨쯤에서 매도했어요. 한 30% 40% 수익 나왔을 겁니다. 지금 우리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이 지표 활용하시면 충분히 매매를 할 수가 있고요.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제가 따로 장중에 실시간으로 문자도 보내드릴 거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선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4253-6578 번호로 지금 보시는 영상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저한테 이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 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이랑 실제로 어떻게 써먹고 있는지 이런 활용법들을 전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참고로 뭐 돈 받고 금전적인 대가 요구하고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전부 다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고요. 이 지표 같은 경우는 뭐 HTS나 MTS, 자, 휴대폰, 컴퓨터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매매하기 어려운 종목들, 뭐 예를 들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서 SK 하이닉스가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자, SK 하이닉스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따로 이 종목에 대한 타점도 공유해 드릴 거예요. 뭐 근데 제가 타점을 공유한다고 해서 맨날 같이 문자를 보내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매수 신호가 발생하면은 이 자리가 당연히 저점이겠죠, 여러분들. 이 저점 자리에서 제가 문자 드릴 겁니다. 그 다음 반대로 매도 신호가 발생했을 때, 말 그대로 일정 수준 올라갔을 때겠죠. 이때는 제가 매도에 대한 문자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달에 한두 종목 정도는 단기 추천주 같은 걸 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일단 이번에는 제가 샤페론 종목을 매매했었는데, 자, 이 샤페론 종목의 차트 보시면 이제는 좀 보이시죠? 바닥에서 한번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쵸? 세력의 매수 신호 등장했죠. 그리고 쭉 갔어요. 근데 거래량이 그냥 죽은 상태로 단순하게 주가만 빠졌어요. 자, 돈이 빠져나갔어요? 안 빠져나갔어요? 안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을 받고 급등하기 전에 맥점이 한번 더 나옵니다. 이때도 제가 급등하기 전에 미리 문자 드렸어요. 자, 실제로 단기 추천주 제가 문자 보냈던 내용입니다. 이때 발송일자가 8월 30일, 자, 매수가 2,300원 이하 샤페론이었고 목표가 4,000원, 손절가는 1,500원 드렸었죠. 뭐 간단하게 이제 종목에 대한 이슈, 뭐 재료 같은 것들 한번 잡아드렸고, 8월 30일 금요일이 언제였냐면 8월 30일 금요일, 자, 정확하게 이때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이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왔을 때고 8월 30일 금요일 세력의 매수 신호 2,245원 보이시죠? 제가 2,300원 이하의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딱 하루 정도 눌림목 주고 나서 이렇게 급등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는 매도 신호 발생했을 때 마찬가지로 매도 문자 드렸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세력들의 수법에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꾸로 이걸 이용할 줄 알면요, 남들은 운 좋게 뭐 5%에서 10% 수익 보고 나올 때 우리는 50%, 뭐 많게는 한 100%까지도 수익 보는 거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주식은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남들은 뭐 총, 칼 이런 거 들고 싸우는데 우리만 맨손으로 싸울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만의 무기 한 개쯤은 들고 있어야지만 내가 주식시장에서 원금 까먹지 않고 그래도 소소하게 용돈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지표는 제가 지금도 쓰고 있고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게 절대 아니고 제가 여러가지 수식들을 직접 집어넣고 중간에 이제 많은 수정도 하면서 여러가지 시행착오 끝에 진짜로 실전에서 썼을 때도 잘 먹히는 것들, 물론 뭐 10종목 매매하다 보면은 한 종목 정도는 내가 손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나머지 종목들이 메꿔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무기 꼭 가져가시고요. 자, 위에 4253-6578 번호, 자, 지금 잠깐 영상 멈추시고요. 저한테 그냥 구독 남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까먹지 마시고 궁금한 종목들 있잖아요. 궁금한 종목들 뭐 저한테 댓글을 써주셔도 되지만 문자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 전부 다 잡아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종목명도 상관없고요. 뭐 내가 오랫동안 물려있던 다른 종목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따로 보고 있다가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 타점이 궁금하신 종목들은요 저한테 구독에다가 더해서 종목명까지 같이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막 특별하고 막 엄청나게 막 거창한 걸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직접 써보고 좋았던 거,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도 쓰고 있는 것들,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 어쨌든 뭐 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고 계시고 저도 이런 걸 조금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거니까, 자, 주식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 혹은 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다, 그리고 내가 뭐 주식하면서 지금까지 수익은커녕 뭐 손해만 많이 봤다, 이런 분들께서는요 이번 지표 꼭 받아가시고요. 제가 여러가지 타점도 공유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구독자라는 거 간단한 인증 문자만 딱 한 통 남겨주시면 돼요.